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요 저희 방송의 구독자 수가 왜 늘어나지 않느냐, 뭐 또 댓글을 달다 보면은 이리저리 또 무슨 일에 저촉이 되었는지 댓글이 안 달린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 원근 각처의 애독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하오나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숫자가 구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들 상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시작하게 되면 구독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400명이면요. 좋아요가 500명, 600명 이렇게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뭔가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입김이나 손에 의해서 저희 방송 중인 이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그 조회수나 아니면은 그 노출 빈도 수를 현저하게 저하시킴으로 대중 속으로, 국민 여러분들 속으로 전파되기를 꺼리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오나 설령 그런 일을 통해서 수없이 숫자 조작을 하고 전파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갖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에 그 팩트를 인정하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께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주변에 전파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우리 온 이 지구상의 우리 애청자들께서는요, 그냥 뭐 구독자 숫자가 너무 안 느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다 때가 되면 늘어날 겁니다. 뭔가 이런 속박을 조이고 있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또 보이지 않는 단체의 어떤 압박이라 그럴까, 아니면 뭐 제한 통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요 틀림없이 조만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넓고 먼 길을 향해서 갈 때는요 중간에 풍상노숙도 해야 되고요,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조만간에는 이제 숫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게 나타나겠죠. 아마 지금 이 AI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말씀이 그러세요. 제 방송을 관찰해 본 결과 아마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규모로 줄여서 그때 변칙적인 트릭을 쓰는 것 같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봐야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장안에 화제가 된 인물은 아니지만 비교적 여러 곳에서 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무슨 정치를 그런 정치 야바꾼도 아니고 또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저희 국가에서는 특수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기획부 비밀공작 파트에서 일을 하다 나와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자들께서는요 본인이 있었던 정보기관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걸 봐서는 저자는 가짜임이 틀림없거나 좌파 내지는 평양의 사주를 받고 한다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그런 애청자들도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북한은
괴멸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는 세습 왕조 사교 집단 체제인 것만큼 제가 살아도 북한 괴뢰 정권들보다는 저의 생명이 더 길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평가와 또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모든 분들께 제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근 각처의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께서는 이 점,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들 해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 공작관 TV 숫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뭐 이게 위험한 방송인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록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고 특수기관에서 근무했던 저였지만 지금 어떡합니까? 아니 운동장이 뒤집어진 거는 차치하고라도 국가가 정상화되어서 정상화된 길로 가서 국가가 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적폐들이 지금 걷어낼 수 없을 만큼 켜켜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때문에 처음 시작된 저의 이 유튜브 방송 출연이 앞으로 얼마 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제가 지득하고 있는 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 또 아직도 그 병폐와 썩은 적폐가 곳곳에서 진 냄새가 풍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개척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서 장차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진정한 문화 강국 또 군사 강국 과학 입국이 될 수 있게끔 그 기초 공사를 하자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그 이제 뭐 무슨 뭐 당 대표를 뽑는다 뭐 국회의원 뭐 선거를 하는데 뭐 공천권이 어떻다 저떻다 그 한다고 좀 떠들어대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감투도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 컵 속에 태풍도 안 되는 그까짓 것들의 그 조물아기들의 저 동네에서 소꿉장난 하는 걸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관심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재명과 함께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망가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와해 분열될 겁니다. 이재명이가 선거에서 부정한 것 때문에 선공에 선거 사범으로 걸리잖아요. 아마 4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토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열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서 이제 어부지리하면서 이제 신난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같은 당도요. 저 안에 보면요, 친중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더 많지만 저 국힘당이란 안에서도요. 아마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애들이 중국 관련된 회사에 취직했거나 또 부인이 하는 사업에 동생들이 하는 사업에 형님이 하는 사업에 중국의 자본이 도움을 줘서 돈을 벌고 그 기름기를 불려나가는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뭐다 다 없어져야 할 대상들이에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저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모두 소멸돼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고요. 거기에 기생해서 붙어먹고 사는 한 3,000명의 보좌진들 있죠.
그 아이들도 다 이제 집에 보내야죠. 집에 보내서 건강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끔 그렇게 기회를 줘야지.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 갖고 이렇게 거머리들도 아니고 국민을 갖다가 피 빨아먹는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자, 때가 오면은요, 자연적으로 저런 그 여의도에 무슨 그 입법기관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아이들 있죠? 저것들 좀 살아남을 거 단 한 명도 없어요. 국민들 여러분께서 너무 그까짓 것들에 대해서 가치도 두시지 마시고 관심조차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평생을 몸담아 있었던 국가의 그 비밀기관이었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국가안전기획부였지만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나올 때는 국가정보원, 줄여서 국정원. 원래 또 오리지널 네임이 국립정신병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국정원에 지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찬탈을 한 정권이 새롭게 출범할 때 2017년 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원장에 임명했던 자가 바로 서훈입니다. 서훈이 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했던 이 아주 악랄한 반역의 행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에요. 일종의 태스크포스, 그 TF가 되겠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8명, 내부에서 5명, 도합 13명으로 그 조직을 이루었고 거기에는 성공회대 교수 정혜구라는 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위원회에서 적폐청산 TF라고 하여 댓글 등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12개 사건을 조사를 했고요. 또 조직 쇄신 TF에서는 해외 북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다 하면서 모종의 일을 했는데 이런 그 조직 쇄신을 통해서요, 조직의 문화나 조직의 구조를 퇴화시켰고 뒷걸음치게 만들었었습니다. 당시 정혜구는 적폐청산이야말로 우선 급한 과제이니 적폐청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북의 사주로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도 줄곧 주장했던 바인데 실제로 거짓말로 찬탈한 자가 대통령직에 오르고 났더니 진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고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그 안에다가요, 두 개 조직을 뒀어요.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조직쇄신이고 그래서 두 개의 TF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정보원을 개혁을 하고 발전을 시켰을까요? 전혀 아니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 국정원의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혜구가 위원장으로 있었고요. 민변 소속에 있던 이석범 민변 부회장이 왔어요. 변호사죠. 그 다음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데 이 장유식도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 그 서용교라고 그 아주 풍채 좋은 아줌마의 그 남편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외부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또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5명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8명, 내부에서 5명, 도합 13명입니다. 이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명단을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요. 자제해달라고 하는 주변의 요청들도 있고,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뭐 인권 혹은 인격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 공작관들의 의견을 일시적으로나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 명칭만, 이름만 제가 밝히고 국정원에서 있었던 전현직 5명의 이름은 오늘은 일단 미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5명은요, 기다리세요. 당신들의 목을 반드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 목이 달아나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질문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적폐청산 TF라는 그 안에서요,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일명 속칭 댓글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댓글 사건은 제가 일전에도 저희 심리전 전단이 그 파괴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댓글이라는 건요, 우리의 고유한 정보 업무를 폄하하고 경멸하여 아주 저평가로 불러대는 그 언어 혼동 전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댓글이니 뭐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국정원에서 극우단체를 지원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 또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모는 그 조작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북방 한계선 NLL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부분이 있다. 또 최순실 측근의 인사 전횡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것도 있고, 또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음모도 있었다. 그리고 국정원에 불법 해킹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했던 일들을 모조리 다 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 12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비밀 인가 취급 그 권리 권한도 없는 일반 민간인들을 이 조직에 참여시키고, 이들이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절대 비밀, 탑 시크릿에 해당된 내용들을 모조리 다 파헤치게 함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60여 년간 면면이 흘러오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정보기관과 정보기관 사이에 이루어졌던 많은 그 비밀 공작 사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할 때요, 서훈은 본인이 국정원장이랍시고 검찰 출신의 조남관 씨를 당시 감찰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 조남관을 적폐청산의 TF를 진상조사하는데 주도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되고, 또 이정수, 당시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이라고 있는데, 이 이정수는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박범계의 남강고등학교 6년인가 후배된다고 한 자로 이후에는 중앙지검장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태은, 서울중앙지검의 첨단 범죄수사 1부 부부장, 또 김락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정수와 김락현은 정례적인 검찰 파견 인력이라고 하겠으나
김태은 검사의 경우는 적폐청산 TF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오직 찍어내기 위한 이 적폐를 걷어내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됐던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김태흠 부부장은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함께 2013년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다고 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를 들여다본 김 부부장이 적폐청산 진상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조직 쇄신 TF에서는 또 정치 개입을 밥 먹듯이 개입해왔던 국정원의 문화를 쇄신하고 해외 및 북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만의 추종자들, 자기들이 이뻐하는 아이들을 빨리 진급시키기 위해서 계급 서열과 최소 연한 자체를 없애버림으로 국정원의 내부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이 TF 업무를 주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신현수라는 자입니다. 신현수는 문재인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 특보 역할도 했었다고 했는데 이 신현수라는 자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왔었어요. 즉 국정원의 금고지기로 왔던 건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신현수 씨가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실장을 못하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신현수는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으로서 거기에 가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도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 촉이 빨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국정원의 이 기조실장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간판 갈 수 있다는 걸 아마 미리 간파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민하게 자기의 처신은 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본인이 몸담고 있던 그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을 특별활동비로 유남용을 했고 또 북에다가 어떤 식으로 현금 지원했는지 그 분명히 한번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못한다면요, 남자도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 검사도 아닌 것이죠. 제가 우리 후배들 통해서 들어볼 때 신현수 검사는 매우 강직하고 균형 감각도 있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게 되면요, 신현수 씨는 진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기조실장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어떠한 불법과 범죄 활동에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에 동참했었는지를 솔직하게 헌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증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훈이의 가증스러운 면은요, 그 국정원의 개혁위를 출범한다는 자리에서 이 다음과 같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개혁위원회 출범이 제2기의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는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달라. 말이 아주 그렇듯하죠. 자, 그러면서 이 서훈은 직원들을 마치 위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취임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면서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과
범민을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상처 없이 다시는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면서 자체적인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서훈은요 이런 걸 지금 입이 달렸다고 혓바닥이 붙어있다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그 양심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무슨 뭐 어느 교회도 같이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는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럼 이 적폐청산 이 과제를 담당했던 정해구라는 사람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해구는요, 뭐 딱히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는 듣보잡 같은 존재예요. 1955년생인데 정치학자로서 무슨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이다 뭐 이런 직도 했었다 그러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도 했고 뭐 대통령 자문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통령직 속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국정원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해구라는 자는 서울의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간략한 프로필을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문재인 때 들어가지고 이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일을 도맡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있다고 주장을 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럼 사상적으로 그렇게 북한에 경사되어 있는 이런 자를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국가정보기구가 파괴되고 괴멸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가지고 있던 기존의 비밀 공작 능력, 정보 분석 능력, 방첩 능력, 국내 정보 모든 영역에서 정보기관의 이 힘을 빼고 병신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쳤을까요?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을 2017년도에 이 발전개혁위원회를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군 기무사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로 일반인 민간인들에게 드러나서는 안 될 정보사령부까지 들춰내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3대 안보축, 국가정보기관, 군정보기관 2곳, 기무사와 정보사 이 3개의 기관을 도륙을 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점이 있어서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 자입니까? 아니면 북을 위해서 일을 했던 자입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문재인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이코패스로 보겠습니까? 또 문재인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의 국민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도대체? 이 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도 있고 또 지금 자료 수집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입수가 되고 정리가 되면 문재인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속이고 북을 방문해서 이모라고 했던 강모라고 하는 여인네를 만나서 포옹하고 그렇게 울먹울먹했던 장면도 봤지만 과연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계열의 국민인지는 본인이 언젠가는 아마 밝혀야 될 겁니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요, 문제시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저는요, 이러한 지금 국가정보기구가 망가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제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전현직 국가정보원 출신 5명이란 이 놈들이에요. 이건요, 자도 아니고 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정규과정으로 입사를 했던, 뭐 특채로 했던, 많이 기본과정으로 왔던 이 정보기관에 입신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 바뀐 정권 하에서 그 밑에 들어가서 개가 되어서 그 조직을 파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또 자신의 동료 및 후배들로 있었던 그 조직 내에 들어가서 이 외부에서 날라온 이 간첩보다 더 흉악한 놈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정보기관을 파헤치고 망가뜨렸는데, 이 자들이요, 서운이 있을 때 대사로 나갔습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갔습니다. 이 대사가 뭐죠? 대통령 특명 전권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 그 외국 국가에 파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아그레망 받아서 그 임용 절차도 따르게 돼 있는데, 과연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변절과 배신과 이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본인은 대사직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또 편안하게 먹고 놀고 쉬고 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자들을요, 과연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돼서 해외에 대사로 나갔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 대사 마치고요, 다시 또 국가정보원 차장으로도 옵니다. 서로 맞바꿔 가면서 그 호가호의를 하면서 아주 그냥 호의호식을 했던 그런 그 양심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을 우리 동료라고, 우리 국가정보기관 출신 요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대사 나갔던 친구들 몇몇을 보면요,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불꽃 튀는 일 해본 적 없죠. 편안하게 서구 지역 오고 가고 하면서 적당히 비서실 보좌관 해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해외 파견 나가며 외교부 공무원인 양 흉내내가면서 서기관이요, 참사관이요, 공사요 이러고 다니면서 외교관인 척하고 살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럼 그런 자들이 우리 비밀정보기관에 우리 공작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양심을 팔고 세상과 영합해서 그 감언이설과 그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받고 간 자들이, 그 자들이 과연 우리 국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우리 기업 이루시는 우리 사장님들 있죠?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그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이렇게 국가에다가 혈세를 바쳤더니, 그런 그 관직을 탐하는 그 삼류도 안 되는 것들이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지난날의 이 나라의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었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요, 그런 쓰레기들한테 대사님 직급을 갖다가 보내는 그 원천이 되는 거죠. 조직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들을 배불리 먹여줬다는 결론이 되죠. 저 여의도 쓰레기들 밥 먹여주는 것만큼이나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문재인 시절에 서훈과 또 문정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서 해외에 대사로 파견됐던 국가정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은요, 모조리 잡아다가 빠따도 치고 그 재산도 다 압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아니, 국가를 배신했던 자들이고 조직을 배신한 자들인데 당연히 그 정도의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국정원의 발전개혁위원회의 이 한심한 작태와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 행각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와 같은 굴레와 멍해가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거짓과 위선과 가증스러운 저 지식인 척하고 실력 있는 척하는 저런 자들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타서 호가호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뛰어보지 못하고 요 입 가지고 혹은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서 그 알량한 종이 쪽지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 현란하게 리본 달고 수시고 붙여서 하면 그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적들은 무너뜨리는데 기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능력 없고 호가호위하는 우리 고위공직자들 많아요. 여기저기에.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시 붙으면 다 똑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국실장급들 하는 다른 부서의 서울대학교 출신들, 고시 출신자들요, 어디 나가잖아요. 영어로 회의가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미국에 어디 가가지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은 걸로 다 기록이 있어요. 화려하죠, 경력이. 국정원에는 없는 줄 아세요? 미국에 가서 석사 받고 영국 가서 석사 받고 온갖 데 좋은 나라 다니면서 했다 그러는데 영어가 안 돼요. English available이 아니고 English unavailable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학위과정이다 연수과정이다 해가지고 선진국가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결과죠. 뭐 했겠어요?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요, 해외에 연수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골프에 환장들 합니다. 특히 미국 지역에 가게 되면. 공부보다 골프에 심취하는데 중국 지역도 나중에 봤더니 똑같아. 어딜 가든지 국가의 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연수를 보내주잖아요. 가서 자기 개발하고 컴퓨터 능력 향상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전하는 이 과학 문명 시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혼마,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이런 명품 골프채 가방에 멋진 골프채 집어넣고 그러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대한민국 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미국의 학위가 있어도요, 돌아와서 정말로 중요한 회의석상에 가잖아요. 통역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 영어가 안 되실까? 왜 안 될까? 이게요, 양심 없이 살아서 그렇다고요. 양심 없이. 이게 뭐냐면요,
우파다, 무슨 뭐 국가를 갖다 위해서 뭐 이래야겠다 이러는 자들의 태반이요. 뭐다? 기회주의자. 오로지 기회에 편승해서 자신의 영달만을, 개인의 입신양명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론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MBC 같은 아이들 함부로 뭐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기사를 없이 쓰지요. 역대 MBC 워싱턴 특파원들 가운데 매주마다 개최되는 백악관에서의 그 브리핑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취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기사로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백악관에서 배포하는 그 백악관 출입증도요, 한 달에 몇 번, 분기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출입을 해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그 특파원들로 워싱턴에 파견되어 가지고 방송사이건 신문사이건 간에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그 보좌진들이 브리핑하는 그 브리핑 룸에서 질의응답하고 자료 정리하고 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런 창피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워싱턴 특파원들의 역사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요, 뭐 국회의원 나부랭이 하는 자들 가운데 뭐 주 워싱턴 특파원 했다 뭐 이러면서 뭐 자기 경력내다 한 줄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번 영어 시켜보세요. 영어 되는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껍데기로 허위로 가식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땀 흘려주신 대한민국의 근면성실한 국민들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관심 1도 갖지 마십시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 쓰레기들은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없어져야 될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 전략연구원을 이제 출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실천 방안을 우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정치인 믿지들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개척하는 현명하신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